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오늘은 여기 나와 있듯이 21년도 작년이죠. 작년 4분기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감상평을 해보려고 해요. 전부 다 본 건 아니에요. 전부 다 본 건 아닌데 웬만한 거는 봤다고 생각해요. 그 웬만한 거라고 하면은 제가 관심 가는 것 중에서 다운이 가능한 것들. 점점 뭐 불법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뭐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운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참고로 오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했어요. 폴드2가 오늘 업데이트가 됐거든요. 그래서 조금 화면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. 일단 봅시다. 1, 뭐 A, B, C, D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은 제가 본 게 있을 거예요.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. 쌍기억, 니은도 없는 것 같고, 여기 있군요. 이것부터 시작해 볼게요. 달과 라이카와 흡혈공주. 이게 그 유녀전기 같은 그런 역사를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를 넣는 그런 류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,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처음에 이제 우주에 그 소련과 미국이 이제 냉전 시대 때 우주 개척을 목적으로 열심히 경쟁을 했잖아요. 그 내용입니다.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소련에서 이제 그 개였죠. 개를 먼저 우주로 보냈죠. 그래서 우주에서 동물이 살 수 있구나 해서 이제 인간을 보내야지라는 그 시점입니다.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라고는 이름이 안 나와요. 근데 연방국,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근데 누가 봐도 소련과 미국인 건 알 수 있죠.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지금 소련입니다. 소련이라고 할게요, 그냥. 근데 인간을 먼저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인간 대신 인간과 가장 비슷한 실험체,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. 그게 이 흡혈기인 거고, 흡혈기를 우주로 보내서 생활이래, 생존이 되는구나, 이제 인간을 보내야지라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흡혈기를 훈련시키고 보내고 하는 내용입니다. 나쁘진 않았어요.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나쁘지 않았어요. 그냥 시간 킬링 타임으로 괜찮았어요. 다이쇼, 소녀, 전래동화. 이거는 그냥 치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배경이 조금 그런데 일본이 개화기를 맞이하고 나서 그래서 뭐 지들끼리 뭐 귀족이니 모식갱이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백장이니 뭐니 하면서. 그래서 일본에서 자칫 이제 귀족 재벌 그렇게 이제 좀 뼈대 있는 가문 그런 집안의 셋째인데 총 5째까지 있습니다. 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총 5째까지 있는데 셋째가 불의 사고로 손 한 손이 마비가 돼요. 손 하나가 감각도 없어지고.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불완전한 사람을 우리 가문에 내둘 수 없지 하면서 그냥 거기 뭐지 별장으로 유배를 시켜요. 그래서 별장에서 혼자 지내기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도 하니까 빚이 있던 집안에 딸내미를 빚 대신 가져와서 이 불완전한 녀석 어떻게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녀석의 마누라로 시집을 보내버리죠. 사와서 옛날엔 그런 게 흔했대요. 애니메이션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사와서 뭐 노비로 쓰던지 사와서 뭐 뭘로 쓰던지 사와서 이렇게 결혼시키던지 하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이 딸내미 여기 보시는 이 돈으로 팔린 이 딸내미가 굉장한 치유물입니다. 어 그래서 이 딸내미의 동안에서 뭐 그 여동생도 층층거리던 여동생도 마음을 열게 되고 여튼 엄청난 치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반호법 아닙니다. 이 다음으로 본 게 어디 보자. 무직전생 2기 1기 이쿨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하여튼 무직전생 굉장히 괜찮습니다. 굉장히 괜찮고 굉장히 좋아요. 그냥 보세요.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
제가 이 노벨도 안 읽고 만화책도 안 읽고 지금 애니메이션으로만 제가 그 접촉을 하고, 접촉이라고 하기엔 말이 좀 이상한데 애니메이션으로만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. 성장도 보이고, 우리 에리스 오료사마 에리스도 많이 성장한 게 보이고 굉장히 괜찮습니다. 퀄리티도 좋고 액션도 괜찮고, 근래 나온 애니메이션들 중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여러모로. 그리고 봤던 게 보이는 여고생. 전 이게 이 만화책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약간 사컷 만화 느낌의 만화책이란 말이에요. 좀 짧은 에피소드로 그림은 크게, 내용은 짧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만화책이라서 만화라서 그래도 이게 한 12분이나 한 3, 4분짜리 이런 짧은 애니메이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4분 풀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더 좋아요. 볼 게 많아서 더 좋아요. 만화책에서 한 2권 내지 3권 정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. 그림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만화책의 내용도 잘 옮겨놨고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거 이것도 추천드리고, 제가 본 거는 웬만하면 다 추천드려요. 몇 개 빼고. 선배가 짜증나는 후배 이야기,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. 제가 좀 지금 이 덩치가 선배고 옆에 있는 초록머리가 후배인데요. 덩치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좀 선배랑 좀 싱크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몰입해서 봤는데 굉장한 수뇌물이고 한 10%에서 20% 칭칭거리지만은 그 외에는 수뇌물이고 굉장히 치유할 수 있고 굉장히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생각해요. 세계 최고의 안살자 이세계 귀족으로 전생하다. 이거는 그림은 괜찮은데 내용이 살짝 유치한 부분도 있고, 유치하지 않나? 유치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, 그래도 이 세계 스마트폰보다는 나아요, 훨씬. 그것보다 훨씬 나은데, 그렇다고 띵작은 아니에요. 그냥 시간 때우기 참 좋아요. 내용이, 현실 세계에서, 그 암살자를 하는 사람이, 이제 조직이 이제 쓸모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이죠. 근데, 여신이 이 죽임을 당한 암살자를 데리고 와서 용사가 이제 세상을 구하긴 구하는데 세상을 파멸시킬 거야. 그러니까 네가 용사를 좀 암살을 해줘. 대신 너에게 능력을 조금 더 주고 너의 그 기억, 암살자의 기억을 그대로 이어서 가게 해줄게. 그렇게 해서 딜을 합니다. 그래서 딜에 성공하죠. 그래서 지금 16세였나 18세였나 그때까지 용사를 암살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마왕은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좀 평화를 되찾은 다음에 암살을 해야겠죠. 그래서 일단 1기 내용은 용사를 이제 딱 찾은 내용까지 한 13세, 15세, 15세였나? 거의 그 정도까지, 거의 직전까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. 1기에 대해서는. 그래서 2기를 암시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나름대로 인기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2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, 평가가 상업적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하네요. 나무위키에서 2기까지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중간에 내용이 끊겨갖고,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띵작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울 수 있는 그런 이세계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. 어디 보자. 그 다음에 보실 게 월요일에 타와와. 이거는 1기가 전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좀 짧은 12분짜리였나? 짧은 애니메이션이긴 했지만은 4분짜리였나 10분짜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짧은 거긴 했지만 그림이 거의 원작을 재현을 잘 해갖고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, 이번 2기는 그림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위화감 없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대신 그 기존에 있던 이 1권에 있던 이 주인공에 대한 내용이 좀 적고, 이 3권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
1권의 주인공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원했는데, 왜냐면은 1기에서는 내용이 좀 괜찮았거든요. 근데 많이 내용이 줄어들었다는 거, 그게 좀 아쉽긴 해요. 넘어갑시다. 이세계 식당 2기입니다. 굉장히 괜찮았고, 굉장히 잘 끝났고, 굉장히 좋습니다. 1기도 퀄리티가 괜찮았고, 굉장히 재밌었는데, 2기도 1기만큼은 해요. 만화책도 전 소설을 라노벨 안 읽었기 때문에 만화책도 4권으로 딱 끝났는데 깔끔하게 애니메이션도 딱 깔끔하게 끝났어요. 깔끔하게 딱 끝났고 분량 뭐 더 질질 끌지도 않았고 잘 나왔습니다. 그림도 나쁘지 않았고 1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괜찮게 나왔어요. 어디 보자. 그 다음에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고 용사 파티에서 쫓겼기 때문에 변경해서 슬로우 라이프를 하기로 했습니다. 길다. 이거는 아까 그 암살자하고 거의 동급 이하라고 해야 되나? 이세계 스마트폰보단 나아요.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보다 일단 좀 낫긴 한데 암살자의 그 이세계 환생 그것보다는 못해요. 제 생각으로는 액션 씬도 별로고 좀 야한 걸로 어떻게 뭐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야하지도 않고 하여튼 뭐 그냥 내용이 되게 그 위아래가 없이 그러니까 그 좀 고조됐다가 풀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잔잔하게 별일 없이 흘러갑니다. 그리고 좀 그 고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거의 끝에쯤에 뭐 그 엘프의 고대 유적지라고 가는데 거의 우주선 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짬뽕되고 되게 별로예요. 근데 이 세계 스마트폰보다 낫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이 세계 스마트폰은 좀 심했어요. 진화 열매 모르는 사이 성공한 인생 이거는 이 세계 스마트폰하고 비벼도 됩니다.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거의 비벼도 될 정도의 별로예요. 정말 별로예요. 이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이거는 정말 생각 없이 봐야 됩니다. 생각 없이 시간 때울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코미양은 커뮤 중입니다.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 캐릭의 디자인이 저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거거든요. 이 여자 주인공이 초절정 미소녀인데 커뮤증 그러니까 대화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게 전 초절정 미녀로 안 보이니까 문제가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되긴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. 거의 대부분 내용이 그거죠. 이 남자 주인공만 얘가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걸 알고 이제 친구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죠. 친구 100명 사기가 목표예요. 그래서 이제 친구를 찾고 무슨 일을 하려는데 코미양은 가만히 있어도 막 빛이 나고 뭔가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일은 제대로 해결 안 되는데 이쁘니까 됐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내용이 다 그런 식이에요. 그냥 재밌으면 됐죠. 웃기고 개인적으로 저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내라 동기장까지만 합시다. 힘내라 동기장. 이게 그 요무라고 해서 일본의 그 스타킹 장인이 있어요. 되게 변태스럽지만은 스타킹 장인이 맞습니다. 스타킹의 질감이나 하여튼 다리 이 하체 쪽으로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장인이 있어요. 근데 그 트위터에서 연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트위터에서 그림을 그리던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온 거죠. 이렇게 책도 나오고 애니메이션도 나온 건데 굉장히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. 원래 그 트위터에 나오는 그 그림들은 좀 고퀄이거든요. 퀄리티가 좀 심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? 하여튼 퀄리티가 좀 고퀄인데 거기에 걸맞게 애니메이션도 잘 나왔어요. 근데 좀 수위가 높을 것 같아요. 수위가 많이 높으니까 18세 미만은 안 보는 걸로.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꼬셔야지 하는데 여기 2권에 후배가 나오고 3권에 옛날 대학교 선배가 나오고 이런 애니메이션 요렇게 셋만 나와요 일단은. 그래서
서로 내 거야 뭐 꽁냥대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도죠. 이런 관계도 한글로 안 써 있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런 관계도입니다. 굉장히 재밌어요. 근데 18세 미만은 보지 마시길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21년 4분기 애니메이션 감상평이었고요. 뭐 나중에 좀 더 볼 게 있으면은 보고 나서 뭐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22년 1분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셀카빵이 셀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끝!